강유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와, 이렇게 사람들이 어깨 너머에 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낯설고 흥분되네요. 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깐느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 깐느에 우리 영화가 세 편이 갔죠. 하나는 박찬욱 감독. 이 양반은 자주 가니까. 깐느가 사랑하죠. 네, 네. 그리고 배우 이정재 씨가 감독을 했다면서요. 헌트라는 영화인데, 네. 그 미드나잇 그 섹션인데, 요게 과거에 부산행을 틀었던 세션이니까 상당히 대중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네. 근데 주연 배우가 정우성 씨야. 뭐야 이거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이러면 나 못 보지 그럼 나. 그리고 또 하나가 고레다 히로카즈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봤어요? 칸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일본 감독이에요. 한국 투자, 한국 제작, 한국 배급, 한국 배우의 감독으로 와서 그러니까 한국 영화로 칸느를 간 거예요.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 영화를 찍었을까 대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2018년에 상 받았던가요? 한 해 전이죠. 기생충. 2018년이군요. 네. 2018년에 뭐라고 불러야 될까? 유사가족? 가족처럼 모여 사는 사람들이나 실제로는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아니야. 그런 대가족의 이야기인데 감동적이죠. 네. 네, 네. 칸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단 말이야. 기생충이 칸느에서 황금 종려상 받았을 때 봉준호 감독 얼마나 환호를 받았어요. 이 양반은 일본에 와서 욕을 먹었어요. 아베 내각이었잖아요. 아베가 사실은 영화광이에요. 황금종려상을 모를 리가 없죠.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 아베가 일본은 대가족 문화를 부활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순혈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만 이루어진 대가족이란 얘기고 여기에는 괄호 열고 여성은 출산과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잘 아시는 파친코 시절 1920, 30년 군국주의 시절의 가족관을 다시 되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맨 위에는 일왕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일본 전체가 일왕 아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네. 세계관이 일본 군국주의자들한테 있거든요. 네. 그걸 되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되살리려고 했고 일본 회의를 비롯한 여러 재팬 펀드를 비롯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회의란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네네네네. 있습니다. 개딸 잘 들어. 일본 극우, 일본의 꼴통들, 그 조직의 원천은 일본 회의라는 것이에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베를 비롯해서 일본 극우들은 다 여기 출신이에요. 얘네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일왕,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천황 아래 모두 다 한 가족. 여기서 여성은 그 부품이에요. 태평양 전쟁 시절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네. 그 일본 극우의 멘탈리티 기반이 대가족주의인데 글로 되돌아가자고 한참 캠페인을 할 때예요. 할 때인데 이게 제목이 만비키 가족, 좀도둑 가족이라 그냥 길거리에 떠도는 불황자들이 가족처럼 모여서 서로에게 기대고 연대하고 생존에 도움을 주고 아이에게는 양육권에 도움을 주고 이 두 사람은 부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대가족주의에 위배해서 싫어라고 말하기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대중선동 단어를 찾은 게 일본의 부끄러운 면을 팔아서 지가 상을 탔다. 일본 치부 격차 문제를 해외에 드러내서 일본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한 거야. 쌍팔년도에서도 안 하던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일본 극우들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동이 거의 유기되다시피 하는 이 사건을 영화할 때부터 눈에 가시였어요. 일본의 부끄러운 일들, 게다가 실화 소재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일본의 영화 구조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일본에서 영화 못 해먹겠다. 일본에는 감독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없다.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런닝 게러티 1%도 안 주는 사회가 일본 사회다. 일본은 배우가요 6, 7개월 정도를 소위 말하는 월급제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찍고 한 6개월간 6만 엔 정도 수익이래요.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들 드라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일본은 특이하게 300명 이상 들어가는 대형 상영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영관에서 흥행했던 영화들은 다 아시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상업영화 감독도 전부 다 애니메이션, 3D 영화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서 거의 버티는 유일한 감독 중에 하나고, 해외 나갈 때마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없다라는 비판을 늘 받는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일본 안에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로 영화를 만드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보수가, 극우가 정치를 지배하고 그게 문화를 지배하면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기생충을 만들었는데 빈부격차를 드러냈다고 막 때려. 대통령도 때려. 총리가 때렸으니까.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지. 더 재밌는 건 코로나 시국에 일본은 상영관도 늘고 관객도 늘었어요. 왜요? 귀멸의 칼날하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거든요. 사회적 메시지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영화가 그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것은 일본을 공격했다며 저 감독을 공격했거든요. 일본 극우들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맨 끝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한국으로 돌아가라 해요. 이 양반 한국 사람 아닌데 일본 극우는 모든 나쁜 것을 한국으로 압축합니다. 그쵸. 상징적으로. 혐한으로 다 연결해서 황당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가라 해요. 올해 외국어 영화상 아카데미에서 받은 히마고치 루스키 감독도 드라이브 마이카 한국에 와서 최종적으로 찍었고, 마치 영화의 마지막 출구, 이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출구가 한국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많은 일본의 감독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구로조 아키라를 비롯해서 일단은 헐리우드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한국이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불안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잘 지켜봐야 돼요. 할리우드의 힘은 전 세계 재능 있는 감독들이 몰리죠. 네. 거기 가가지고 영화를 네. 찍잖아. 꿈과 기회를 펼치죠. 거기서 영화를 찍어서 전 세계 맞아요.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생충이 사관왕을 하던 해에 분장상을 밤쉘이라는 영화에 일본인이 차지를 합니다. 미국에서 성취를 거두니까 좋겠어요? 아니, 전 미국인입니다. 일본 네. 기자들이 일본인으로서 이런 상 받은 기분이 어떠냐 물었더니 난 일본 사람 아니라고, 미국인이라고. 네, 왜냐하면 일본은 굉장히 억압적으로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고 내 창의성을 펼칠 수 없어서 미국에 왔고 난 미국인입니다라고 일부러 매기는 답을 하거든요. 한국은요, 만들면 아카데미도 열리고요, 깐느도 열리고 요새 넷플릭스도 주목하니까 세계로 가는 일종의 포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동아시아의 포털 역할로 한국을 지금 다들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감독들은 마음 먹고 온 겁니다. 우리 영화거든요. 제작도 배급도 우리 영화예요. 감독을 우리가 데려와서 찍은 거고 고레에다도 굉장히 기꺼이 동의했죠. 이런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자칫하면 그러니까 그런 낌새만 보여도 난리 쳐야 돼요. 이런 양반이 왜 여기 왔겠어요? 한국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 포탈 딱 맞아요. 저쪽 사람들이 우리가 겪어봤잖아.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런 낌새만 보여도 난리 쳐야 돼요. 잘 지켜봐야 돼. 10년 동안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할 때 언론인들이 영화를 만들었어. 아니, 내가 다큐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다큐 만들고 노무현입니다 같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대중영화만큼의 흥행을 했던 그 저력은 막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창동 감독이 버닝이라는 영화의 원고를 냈다가 빵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문화예술계의 인기에 올라타보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랬고, 벌써 유키즈 출연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는 내버려 두고
그냥 나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게 한국 문화의 진짜 힘이라는 게 전 더 느껴졌던 게 이게 뉴욕타임즈 4월 9일에 실렸던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게 파친코 얘기거든요. 저 읽다가 감동했어요. 한복이 뭐냐? 한국인이 입는 옷, 전통적으로 입었던 옷. 이거 동북공정으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뉴욕타임스가 정의를 내려서 하나의 레퍼런스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왜 감동받았냐면 돌 사진을 딱 올려놓고 한국인들은 특별한 날마다 한복을 지어 입었다. 결혼식에도 특별한 한복을 지어 입었고 환갑에도 특별한 한복을 지어 입었고 첫 번째 생존 기념일인 돌은 그래서 특별하게 한복을 지어 입혔다면서 선자, 파친코에 나오는 애는 일부러 마하고 면을 광목을 섞어 만든 옷을 입혔다. 왜냐하면 계층을 드러내는 옷도 한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사를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파친코가 여기까지 만들어냈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인 겁니다. 파친코를 보다 보니까 옷들이 다 달라요. 마치 갓이 달라서 킹덤에서 갓이 유행했던 것처럼. 저게 뭘까? 선자의 옷은 뭔가 투박하지만 멋있어. 저건 왜 그럴까를 질문하면서 글이 쓰여진 거예요. 한국의 양극화가 기생충통을 일어나면서 한국인들은 창피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기득권층.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시민이 그냥 영화 대사에 나오는 개돼지처럼 예민하게 반응하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애니메이션 현실이 없잖아. 실제 사회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더니 세계적인 감독인데 총리가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모든 나쁜 것은 한국이니까. 일본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옆 나라를 공격하는 책이 장르를 이뤄서 팔리잖아요. 그렇죠. 혐한 코너가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나라에도 이웃 나라를 욕하는 책으로만 장르가 이루어진 나라는 없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 마니아 문화로는 퍼져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파친코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세계의 문제를 우리 나름으로 머리 깨지게 싸우면서 만들고요. 또 하나 발견을 한 게 있는데 파친코가 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가 가만 보니까 미국이 일본은 버블 때 잡았거든요. 요 영화가 그 버블 시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친코는 미국에서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한편으론. 일본은 문화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점점 침체되고 있고 지금 엄청난 엔저인 거 아시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지난주 최백은 교수님 편을 하기는 참고해 주세요. 일본이 버블 엄청났지만 89년에서 끝나거든요. 드라마는. 버블 깨지면서.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문학이에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걸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쓰려고 한다. 그건 문화가 자생력을 잃고 고구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엄청 초스러지는 겁니다. 그 네. 전조가 유퀴즈에 나간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BTS 건들지 말라고. 네. 그런 게 다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지지율도 안 나오잖아. 올라타서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취임하면 안 할까? 더 할 수 있지. 그럴 때마다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 아니 차라리 그때 왜 버락 오마마가 나와서 나한테 달린 악플 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한다던가. 그렇지. 그럼 인기가 올라가지. 문화는 내버려 두면 돼. 지금 한국 문화는 애플 TV까지도 두 눈 벌겋게 뜨고 뭘 만들까 이렇게 한국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어디 다음 단어 뭡니까? 네. 그 유재석 씨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아예 꽂은 거지. 그리고 띵 나와버린 거지. 유퀴즈 황정민 편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황정민 씨가 인터뷰하다 갑자기 일어나서 골반이 너무 아프다 그래요. 그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다리를 못 벌려서 이렇게 오므리고 1시간 넘게 앉아 있다 보니까 여기 골반에 쥐가 났어요 하면서 일어나서 다리를 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네, 나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촌스러워요.
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촌스럽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도 촌스럽고 모든 거 다 촌스러워. 옷 좀 입고 다니란 말이야. 다 빨개 먹고 막 뛰어다니니까. 아, 씨발. 쳐다볼 수가 없어, 아주. 그러게요. 그걸 네. 문화 영역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낌새만 보여도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거 우리도 어렵게 왔거든요, 여기까지.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절대 건들면 안 되거든. 아시아에 헐리우드 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탕웨이. 난 이번에 탕웨이도 중국에서 영화를 찍을 수 없어서 망명 그쵸. 온 거죠. 결혼도 했지만. 박찬욱 감독이 또 네. 주연이 탕웨이잖아. 맞아요. 네. 이 양반도 원래 새끼로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맞습니다. 네. 중국이 네. 아니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다니 때려야 되는데 감독은 너무 유명하거든. 양조위도 너무 유명하거든. 네. 그러니까 신인 여배우만 활동 금지. 여배우한테 그러는 건 역사가 깊습니다. 그 게이샤 영화 나왔을 때도 장쯔이랑 공리에게 페널티를 또 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잘 되고 있거든. 진짜 잘 되고 있고 지금 이 OTT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대를 받고 있고 내버려만 두면 된다. 손대지 않으면 된다. 파친코가 지금 관동 대지진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제작진의 용기와 고증이 필요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전 세계인이 보는 OTT 드라마인데 거기에 관동 대지진 당시에 제1교포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이건 미국 돈으로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미국 돈으로 그걸 전 세계에 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뉴스위크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comfort woman, i.e. sexual slaves 이란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걸 그릴 거다. 파친코 안에서는. 그러면 숫자도 써요. 72만 5천 명이 일본으로 forced, 강제로 일하러 갔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억지로 컴포트 오원이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인 기자가. 그러니까 네. 위안부 문제도 애플이 무려 미국 돈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가가지고 위안부 위안부 합의는 합의는 공식이다. 네.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그래서 이 문화 근처라도 오려고 하면 근처만 가도 소리를 질러야 돼. 절대 안 된다고. 맞습니다. 일본 영화, 중국 영화 사실 다 망했거든요. 동아시아에서 한국 영화만 남아있어요. 첸카이커 같은 그 훌륭한 감독들이 선전 영화 만드는 거 보면 눈물 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금도를 만들어서 겁나게 만들고 손발을 묶기 시작하잖아요. 금방입니다. 내버려 둬라. 그냥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심 갖지 마라. 잘하는 거 하시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야지.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면 돼요. 유퀴즈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미쳤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란 말이지. 문화 영역에서는 또 그게 돼요. 왜냐하면 박수를 받으려고 들어갔거든. 박수를 받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에 비명을 지르면 이거는 들려요. 소리 잘 질러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재밌을까?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이 베이비 박스 안에 아이가 어쩌면 거래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발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거든요. 혈연이 아닌 가족이 어떻게 맺어지느냐가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와서 만들 땐 훨씬 더 그 색깔이 뚜렷해지겠죠. 송강호 같은 연기 잘하는 배우가 하면은 더 또렷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정재 감독 데뷔작 헌트, 배우 정우성. 저는 이 영화는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응? 비슷한 표현하고요. 연배라 더 강한 감정을 느끼시나 봐요. 아니, 내가 형이야, 게다가. 정우성 씨가 같이 갔겠지, 아마 배우니까. 이번에 배우분들이 많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돌아오면 다스베이다의
정우성 씨를 모실 수 있을까? 뭐, 정신 차려! 학예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